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할게. 자, 직선과 원의 방정식의 위치 관계. 자,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우리가 직선을 원의 방정식에 대입하여 한 문자를 소거하여 얻은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통해서 만나는 점의 개수를 찾는다. 이건데, 이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 판별식을 이용하여 확인해 준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를 들어 문자를 y라는 문자를 소거했어. 그러면은 x라는 문자에 대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이 나오겠지. 그러면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 나오면 그거에 맞게 여기에서 서로 다른 실근 y가 두 개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 두 점의 좌표가 우리가 직선과 원의 방정식의 교점의 좌표가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을 원에 대입해서 문자 한 개를 소거하고 판별식을 이용해서 만나는 점의 개수를 찾을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하여 만나는 점의 개수를 찾는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야겠지. 그러면 예를 들면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그럼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d라고 놓을게. 그리고 반지름 길이를 r로 놓을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d가 r보다 크면, 자, 그림 이렇게 나오거든?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 만나는 점이 없지. 만나는 점의 개수는 0개가 된다. 자, 그럼 d랑 r이랑 같으면 어떻게 될까? d랑 r이랑 같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만나는 점이 한 개이다. 자, 그리고 d가 r보다 작을 때는 자, 그림 다시 그려줄게.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만나는 점의 개수가 여기랑 여기에서 두 개가 되겠다. 이렇게 이걸로 푸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보통은 이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사용해. 보통 그냥 대부분 다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나도 이제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사용해서 문제를 풀 거다. 1번 문제. 자, 보기에서 원과 직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d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r은 원의 반지름 길이다. 이렇게 나왔지. 자, 그럼 일단 원을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꿔줄게. 그래서 원의 중심과 반지름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중심, 반지름 길이. 자, 그리고 이 직선을 일반형으로 만들 거야. 왜냐면은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d라고 했으니까 d를 구하려면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일반형으로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일반형으로 바꾼 거다. 자, 우리 d 구해볼게. d는 루트 2분의 절대값 0 더하기 1 빼기 3이 되겠고 결국에는 루트 2가 되겠다. 자, 그리고 반지름은 1이니까 자, 기억, 니은, 디귿 보면 d하고 r의 이제 크기를 비교했지. 근데 d가 루트 2니까 r보다는 크겠다. r이 1이니까.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 디귿은 틀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리을. 원과 직선은 만나지 않는다. 자, d가 r보다 크면 만나지 않는 거야. 리을이 맞는 거야. 미음, 원과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고 했지. 비읍, 원과 직선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정답이 기억, 리을 1번이다. 2번 문제. 직선과 원이 만나지 않을 때 정수 A의 개수는, 자, 그러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고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우리가 d라고 놨을 때 만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d가 이제 반지름 2보다 크면 되겠지. 이렇게 문제를 설계해 놓고 풀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한번 d를 구해볼게. d를 구하기 위해서는 직선을
일반형으로 이렇게 바꿔줄게. 자, 그 다음에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2보다 크다. 자, 그러면 이제 D는 분모 분자가 다 양수기 때문에 양변에 얘를 곱할게. 그리고 2를 나눠주면 자, 이렇게 되지. 자, 좌변과 우변이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제곱해도 부등호 방향 그냥 유지하겠지, 이렇게. 그래서 a제곱이 16보다 작다. 그럼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a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정수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겠지? 그러면 이렇게 연속된 정수의 개수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더하기 1하면 되지. 그래서 7개, 5번이 정답이 되겠다. 3번, 원과 직선이 만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는, 자, 그래서 이제 방금 했던 거 똑같이 하는 거야. 똑같이 해주면 일반형 만들고 원의 중심과 반지름 찾아주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구하고, 만나도록 한다고 했잖아. 그럼 얘를 이제 D라고 놨을 때 이 D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D가 반지름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그래서 절대값 K가 4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K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이제 정수 K가 될 수 있고, 정수 K의 개수는 이렇게 돼서 9개, 3번이 되겠다. 자, 이제 한 번 더 정리해 줄게. 한 번 더. 우리가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를 D라고 놓고 반지름을 R로 놓으면 D가 R보다 클 때는 만나는 점의 개수가 0개, D가 R이랑 같을 때는 만나는 점의 개수가 1개, D가 R보다 작은 때는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다. 서로 다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할 거야. 이제 얘가 공통현의 방정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책에다 직접 써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이렇게 써주고, 자, 그 다음 이제 보면 어떻게 구하냐. 두 원을 일반형으로 만든 다음에 이 일반형에서 얘네들을 빼주면 돼. 좌변끼리 빼고 우변끼리 빼서 써주면 된다. 그러면 그때 나오는 이 1차 방정식이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다. 왜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제 다 지워지니까 1차 방정식이 되겠지. 자,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유를 설명해 줄게. 자, 원 두 개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원 두 개의 교점, 얘를 지나는 우리가 이제 지금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 이렇게 된 이유가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A1, B1에 놓을게. 그러면 자, 이 A1, B1은 두 원 위의 점이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면 여기 있는 값은 0이 되고, 또 여기다가 대입하면 여기 있는 값은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A1, B1이 이 아래에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그리고 방금 했던 같은 방법으로 여기인 점을 A2, B2라 놓을게. 그럼 A2, B2를 우리가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두 점을 지날 때 두 점을 대입하면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단 하나밖에 없겠지. 아, 그래서 우리가 공통현의 방정식 또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구하는 게 되겠다.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두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은, 자, 그러면 일반형으로 먼저 바꿔줘야 돼. 일반형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여기 계산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식에서 여기 있는 이제 식을 빼줄 거야.
방정식을 빼줄 거야. 이렇게 왼쪽 길이 빼고 오른쪽 길이 빼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6으로 나눠주면 정답이 2번이 된다. 서로 다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제 원의 방정식을 할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지냐 이제 물어보자면은, 방금 전에 했던 이제 공통 현의 방정식 있지, 이제 그거랑 비슷하거든. 그래서 이제 얘네를 계산해 보면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이 왼쪽에 있는 식이 2차 식이야. 그리고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1 플러스 k로 동일하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렇게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가정을 붙여야 돼. 왜냐면 k가 마이너스 1이면 공통 현의 방정식이 돼. 그래서 이제 1 플러스 k를 나눠주면 양변을,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해주게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조건은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고, 자, 그리고 이 k 안에 있는 이 원의 방정식 있지, 얘는 만들 수가 없어. 자, 이거는 이제 위에 있는 식을 전부 다 정리해서 얘랑 동일하게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면 그게 안 되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으니까 따로 하지는 않을게. 5번 문제를 풀어보면 두 원의 교점과 점 1,1을 지나는 원의 넓이를 구하면, 그럼 여기서 얘를 일반형으로 일단 바꿔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원의 방정식 두 개 있잖아. 여기서 좌변에 한쪽에다 k를 곱해서 더할 거거든. 그럼 간단한 식에다가 k를 곱하는 게 나아. 여기다가 곱할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써줄 수가 있다. 얘가 뭘 지난다고? 1,1을 지난다고. 자, k는 마이너스 1이 아니야. k가 마이너스 1이면 원이 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1,1 대입해 볼게. 이런 식으로 되지. 자, 그럼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3이고, 자, 여기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이렇게 k를 구했으면 이 k라는 식을 여기다가 다시 넣어줘야지 이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 원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럼 k에다 마이너스 2 넣어볼게. 자, 계산 과정을 좀 지우고 풀어볼게. 자, 그럼 이제 계산해주면 이렇게 되지. 양변에 이제 마이너스 1을 곱할게.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되지?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계산해주면 그래서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분의 17이고 넓이는 2분의 17파이다. 2번이 정답이다.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공식을 이용한 풀이가 있거든. 이게 첫 번째 경우인데 기울기 m이 주어진 경우, 이때는 이렇게 푼다. 이거 암기 필수야. 무조건 암기해야 돼. 뭐 증명 방법은 y는 mx 플러스 k라고 놓고 저기 원에 대입해서 판별식을 쓰던, 또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동일하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 증명 과정 자체는 많이 중요하지가 않아. 그래서 한 번쯤 혼자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공식을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6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의 방정식 중에서 제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 접선의 방정식은, 자, 그러면 우리가 원의 중심이 0,0이지. 그리고 반지름이 3이야. y는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길이가 3이니까 3 루트 1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된다. 그래서 공식에 이제 적용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다. 간단하지? 금방 구하지 금방. 그런데 우리가 제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직선이 두 개 나오잖아. 한 개는 이제 y절편이 3루트이고 다른 한 개는 y절편이 마이너스 3루트이겠지. 그러면은 이 제3, 4분면을 지나지 않으려면 y절편이 양수인 걸 고르면 된다. 왜냐면 뭐 기울기도 마이너스 1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루트 2. 2번이 정답이 되는 거다. 원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이용한 풀이 두 번째. 원 위의 점이 주어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자, 얘 엄청 중요해. 이것도 암기해야 돼 무조건. 자, 그러면 이제 이 암기를 어떻게 하냐. 암기를 우리가 보면 원방에서 원의 방정식에서 저 제곱을 곱하기 형태로 바꿔줄 거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반지름은 건들지 말고 이렇게 x와 y를 이제 포함하고 있는 식을 이제 제곱을 곱하기 형태로 이렇게 나눠준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x1, y1을 여기에 이제 하나씩 넣어줄 거야. x 대신에 x1, y 대신에 y1 이런 식으로 하나씩에만 넣어줘. 하나씩에만. 그러면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고, 얘네 증명 과정은 어차피 다 계산이기 때문에 하진 않을 거야. 따로 하진 않을 거고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 자, 문제를 풀어보면 7번 문제. 원 위의 점 2,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그러면 여기서 이 제곱을 이제 곱하기 형태로 바꾼다고 생각하고 한쪽에다가 x에다 1을 넣어준다. 그러니까 2 빼기 1 곱하기 x 빼기 1 더하기 1 곱하기 y는 2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x 플러스 y는 3이 되고 정답이 2번이 된다. 원의 접선의 방정식 이제 세 번째 경우 원밖에 점이 주어진 경우를 할 거야. 자, 이거는 생각보다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잘해야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접선의 방정식을 L이라 놓고 이런 식으로 놔. 그러니까 기울기를 M이라 놓고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거야. 그러면 원의 중심과 이제 직선 L 사이 거리가 반지름을 이용하여 M 값을 구할 수가 있지. 왜 그러냐면은, 자, 원이 있으면 원과 이 접선과 이렇게 봤을 때 만나는 점이 한 개잖아.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접선 사이 거리가 이제 반지름과 동일하겠지.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겠다고. 그래서 m 값이 두 개 나오면 이제 문제풀이가 끝나거든. 근데 문제는 m의 값이 한 개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근데 m의 값이 한 개 나오면 안 되거든. 왜 그러냐면은, 자, 원밖에 한 점이 여기 있어. 그럼 원에다가 접선의 방정식을 그리면 무조건 접선의 방정식은 두 개가 나와야 돼. 두 개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m이 한 개 나왔다는 건 접선의 방정식이 한 개 나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잘못 푼 거지 우리가. 왜 그러냐? 왜? x는 x1도 접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 접선의 방정식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한 개 나온 거야. 그래서 원밖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항상 두 개이다. 이제 이거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림상으로 간단하게 보여주면, 자, 원이 이렇게 있고, 뭐 얘가 x는 1이라고 놓을까? 여기가 1,3, 1,2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x는 1 자체가 이제 기울기가 없는 거거든. 이런 직선의 방정식은 이런 기울기가 없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서 얘가 접선의 방정식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제 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점 마이너스 1,1에서 원의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은.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기울기가 두 개 나온다는 거야, 두 개. 그러니까 우리가 x는 x1 이런 경우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 원의 이제 표준형을 만들어 볼게. 이렇게 되지. 그래서 원의 중심은 3,2고 반지름 길이 2가 된다. 자, 그리고 점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줄게. 자, 여기서 기울기는 m으로 놓게. 이렇게.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원의 중심 사이 거리가 뭐랑 동일하다? 반지름과 동일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직선을 우리가 일반형으로 바꿔줘야겠지? 자, 공식 써서 풀어주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식을 좀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고, 자, 양변 제곱할게. 제곱해도 되거든. 그 이유는 양변이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럴 때는 제곱해도 우리가 상관이 없다. 자, 그래서 모든 항을 이제 좌변으로 옮겨주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m 값을 구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우리가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이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만 구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12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우리가 4로 이렇게 나눠주면 3분의 2, 2번이 정답이 되겠다.